안녕하세요. 문학평론가 허입니다.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. 이날을 기념해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시간에는 저작권 에이전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순철 대표와 이 저작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책을 세계에 소개하고 세계의 책을 한국에 들여오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두 번째 시간에는 책 모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떤 작가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지금 만나보시죠. 두 번째 시간에는 무려 15년간 책 모임을 운영해 오신 김민영 작가님을 모시고 책 모임을 둘러싼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제 옆에 작가님 나와주셨는데요.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민영입니다. 예, 작가님께서는 워낙 책 모임을 많이 진행해 보셨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도 특별히 떨리거나 어색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? 아닙니다. 모든 방송이 이제 네.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은 있고요. 하지만 너무 특별한 자리라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네. 책 모임을 15년간 이어오신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책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.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.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 저도 비슷했어요.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읽어온 그런 경험들을 쌓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책을 지금 잘 읽고 있는 걸까? 그리고 내가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다양하게 보고 있는 건지,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 뭐 블로그나 뭐 1인 미디어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저는 개인 홈페이지에 열어서 저랑 이런 책 함께 읽으실 분 막 이렇게 찾은 거죠, 사람들을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도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때는 그러니까 제 지인도 아니었고, 네. 뭐 지역에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, 이렇게 온라인을 그런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. 비슷한 연령대도 있었고, 조금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. 근데 예. 그분들이 서로니까 일면식이 없는 거죠. 그냥 책만 좋아한다는, 각자 보니까 다 좋아하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뭐 과학, 네. 어떤 사람은 뭐 영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,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고전 문학을 상당히 좋아했어요.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분야는 다르지만 책을 좋아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또 다른 데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친밀감을 쌓았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런 책 아세요? 뭐 저는 이런 책 너무 좋아하는데 읽어보셨어요? 이러면서 막 저절로 추천하게 되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물드는 이런 모임? 네. 예,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캐주얼하게 한 5년 정도 모임을 했었고, 그 계기로 인해서 점점 방식을 만들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책 모임을 하자, 이렇게 확산할 수 있게 된 거죠, 지금까지. 일종의 취미의 공동체를 만드신 건데 맞아요. 사실 예. 책을 읽는 건 굉장히 내밀한 작업이잖아요. 혼자서 이렇게 책을 펼치고 그쵸? 가만히 앉아 책과 내가 대화를 나눈다.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. 이 책 모임을 기획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.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깊이 몰입하고 있고 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, 정말 그 작가가 말하고 있는 바와 내가 이렇게 잘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이런 읽은 바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읽는 건지. 결국에는 저는 책이라는 그런 매개를 통해서 책 읽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책 모임의 중심은 책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고 어떤 부분에 감정을 느끼고 어떤 부분은 불편해할까. 결국에는 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책 모임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물론 혼자 읽어도 좋겠죠. 도서관에도 책도 많고
서점이나 지금은 골목 책방,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책 읽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네.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. 맞아요. 뭐 서점에 가도 책방에 가도 조용히 자기 좋아하는 책만 읽고 있지. 저기 무슨 책 좋아하세요?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? 막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네. 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음. 내가 한번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. 너무 재밌을 것 같다. 어. 이런 생각에 이제 책 모임을 자연스럽게 음. 만들게 됐어요. 아, 굉장히 진취적인 성격을 아, 가지고 그런가요? 계시군요. 예. 이거에만 그래요. 다른 건 다 수동적이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책 모임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또 기억에 남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으신가요? 제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초기에 과학 분야의 책을 정말 좋아했던 동갑내기 그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평범한 무역회사에서 그냥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네.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30 조금 넘어서까지 거의 과학책만 읽었다고 했어요. 뭐 사이언스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없었고 사람들하고 책 모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두고 안 나오고 막 이기적 유전자를 읽겠습니까? 막 이러면 사람들이 오늘 좀 배가 아프네요. 아, 뭐 네.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. 막 문학책이나 이런 거 읽고 재밌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네.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에게 이기적 유전자를 읽자라고 네. 제안을 하고 그때까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나 정말 과학 싫어 막 물리 화학 이런 거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읽자는 그 계기를 통해서 과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고 내가 과학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좁은 편견에 우리의 그런 공교육 안에서 내가 길들여진 그런 관점밖에 못 갖고 있었구나. 충분히 책 모임에서 재밌게 읽을 수 있구나. 그 계기를 줬던 과학을 좋아했던 친구. 그 과학을 좋아했던.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솔직히. 지금도 지금까지. 연락을 좀 하고 지금 계신가요? 끊어졌어요. 아, 그렇군요. 잘 살고 있을 것 같고요. 예. 작가님께서도 지금 뭐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어떤 책 모임의 패널로 참여를 하시면서 네.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셨나요? 그럼요. 이렇게 평상시에도 말하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더 신나는 거죠. 그래서 네. 안녕하세요.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? 재밌으셨나요? 이런 진행자 하는 것도 재밌는데 저는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. 이런 부분은 너무 안 읽히는데 저만 그런가요?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. 그래서 저는 주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온라인 책 모임을 하는데 한 2번 정도는 운영자를 하고 네. 한 번 정도는 꼭 회원을 해요. 네, 그래야 그러시군요. 이렇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그런 균형도 잘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들리는구나. 그 쌍방향의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오프라인 모임을 주로 다룬 이야기 모음집이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이고 또 이 책도 내셨어요. 공저로 온라인 책 모임 잘하는 법이라고요. 코로나 시대가 또 도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가 생겨나게 됐는데 사실 작가님의 입장에서도 그간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모이시다가 네. 이제 온라인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가장 첫 번째 부딪혔던 그런 상황은 저는 예전 상황이 그리워요.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면서 대면 책 모임이 너무 좋아요.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. 그 얘기를 1년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. 비대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.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책 모임이 많아요. 이렇게 등록되고 독서 동아리 책에 기록되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 모임이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그 사람들이 함께 읽었던 그 즐거움과 자기의 독서의 성장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니까 1년 동안은 적응을 못하고 화면 보고 얘기하는 거 싫어요. 낯선 사람들이 여기 나오니까 너무 긴장돼요. 막 그 얘기 1년 동안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도 토론할 수 있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또 이것도 책 모임의 방법이다라고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. 저는
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책 모임을 했어요. 근데 이미 그건, 그 전부터. 예. 예. 줌이나 화상으로만 안 했지, 이런 메신저 토론한 거죠. 그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. 대면으로 하면 몇 날 몇 시 어떤 시간에 어디 장소에 오세요. 그러면 그 시간에 뭐 생계를 해야 된다거나 밥벌이 때문에 뭐 육아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아니면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못해서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네. 그럼 그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좀 특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책 모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책을 읽자고 독서 운동을 하는데 싫어하고 안 읽는 사람들은 계속 안 읽거든요. 근데 네. 모임을 나가면 재밌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나갔는데 재밌는 거예요. 이게 문턱도 낮고 말을 못해도 되고 듣기만 해도 재밌고 이걸 확산을 해야 독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임 좋아하니까 그러려면 이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요. 그래서 2015년부터 이미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신저 토론이 화상으로 변한 것 뿐이지 저한테는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지방, 그 다음에 해외 거주자들, 뭐 낮밤의 상황들이 조금 더 그랬던 사람들, 저는 많이 다양하게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저는 적응을 했고 비대면을 그리워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한 사람당 거의 6개, 7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온라인 비대면 책 모임을. 네. 아이들하고도 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하고도 하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플랫폼이에요.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에서는 좀 뭐 사람들과의 어떤 온기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몸짓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없어서 불편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. 또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그쵸. 많이 극복되잖아요. 엄청 좋죠. 예, 그러다 보니 온라인의 장점 같은 것도 이제 도드라지게 되는 것인데 맞아요. 이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화상, 네, 그쵸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메신저를 통한 네. 텍스트로 주고받는 네. 독서 모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양쪽에 뭐 장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화상 토론의 그 최대한 장점은 실시간이죠. 생생함. 작가와의 만남이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거의 대면에 가깝게 그 사람 목소리와 눈빛을 볼 수 있고 나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그 화상형 토론, 화상형 책 모임은 현장 대면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글쓰기나 메신저 이런 부분에서 좀 느리게 올리거나 이 타자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지 않으신 분은 차라리 줌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화상으로 책 모임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세요. 근데 조금 만약에 이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번개처럼 몇 날 몇 시에 접속하세요. 근데 그때 상황이 안 돼서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.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저만 보면은 몸이 얼어붙어요. 막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긴장도가 높으신 분은 바로 앞에 사람이 없지만 좀 정리를 잘 못하고 그러신 분은 약간 긴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재밌게 하고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. 왜냐하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하게 두면 되니까 말의 비율은 자기가 적절하게 조정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완전 왕초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장형은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진짜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아이를 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좋은데 약간 생생함이 약간 부족할 수 있죠. 귀찮아요. 이거 다 문장 써서 올려야 되는데 대면처럼 목소리 듣고 말하고 싶어요. 그런 분한테는 조금 더 덜 생생하다는 점에서 해소가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각각의 장점을 해서 저는 같이 하고 있어요. 두 가지를. 그러니까 한 독서 모임 안에서도 화상을 하기도 하고 네. 텍스트 모임을 하기도 하고 네네. 또 텍스트 모임의 장점은 뭐 저도 해보았지만 기록으로 남기기 쉽다는 그렇죠. 거예요. 다시 네. 볼 수도 있고. 네. 오늘 만약에 어떤 회원이 못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. 근데 그분 다시 보기가 되니까. 그런 점에서의 또 화상과 텍스트
예, 장단점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작가님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람마다 책을 읽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. 이를테면 어떤 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맞아요.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책 많이 읽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가님의 스타일은 어떠신가요? 저는 집에서 카페에서 제일 잘 읽히는 것 같아요. 저도 지하철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되다 안 되다 하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알람을 틀어놓고 책을 읽어요. 알람은요? 저는 이게 예. 할 일이 다양하게 많잖아요. 뭐 예. 집필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제가 유튜브도 하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를 그냥 하염없이 시간 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알람을 어떤 때는 하루에 30분밖에 시간이 없어. 그럼 30분 정도의 그날 독서를 마치는 거죠. 그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맞추고 오히려 그게 더 제 스스로 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뭐 스마트폰 하거나 뭐 중간에 중단하고 뭐 TV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집에서도 시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6년 동안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니까 예. 프리랜서는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거나 이제 수요가 없으면 좀 자기 생계를 꾸려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고정 직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.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. 독서도 시간에 맞춰서 잘해야 되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시간을 알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. 뭐 카페에 가서도 그냥 하진 않아요. 대략 내가 3시에 카페에 들어갔으면 예. 한 4시 반까지는 책을 읽고 1시간 정도 글을 쓰다가 5시 반에 나가야 되겠다. 저는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책 한 권, 뭐 노트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예. 저절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. 작가님은 정말 책을 읽는 것에도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. 이야. 네,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너무 피곤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.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책을 읽다 말다 하고요. 시작은 했지만 완독 못하는 책이 수시로 쌓이고 독서나 글쓰기는 인생의 가장 후순위에 있는 거예요. 에너지가 다 남았을 때 독서나 운동, 글쓰기는 좋지만 안 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의 자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규칙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. 피곤하게 사네요, 네, 제가. 아니 네. 독서는 보통 정말 시간이 없어, 나 사는 네, 게 너무 맞아요. 바빠 그 이렇게 진짜.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왜 못하냐고 하니까 어. 독서를 못하는 이유 1위가 게임이에요. 아, 게임하고 스마트폰이더라고요. 사실 게임을 좀 줄이면 네, 얼마든지 책을 볼 수 네, 있는 그럼요. 것인데. 네. 예. 근데 왜 사람들은 또 게임은 많이 하는데 책은 덜 읽을까? 아무래도 그건 책 읽는 것 자체가 네. 게임하는 것보다 좀 진입 장벽이 높아서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아니 제가 저번에 어떤 그룹의 그 신입사원들을 만났는데 20대였어요. 근데 독서를 1년에 몇 권을 하냐고 하니까 1년에 0권이 95%였어요. 한 권도 안 네, 읽는 0권. 거고요? 1년에 0권. 근데 모두가 다 그래요. 책을 읽어야 되는데 다 20대였는데 왜 못 읽느냐고 하니까 그 방해 요소가 1위가 게임이었어요. 게임하고 스마트폰. 그래서 그전에는 책을 읽었는데 지금 거의 못 읽는다. 뭐 넷플릭스 보거나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요. 예. 게임은 결과가 보이잖아요. 결과. 게임은 졌든 안 졌든 내가 뭘 했든 결과가 보이는데 음. 독서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. 독서하면 아무 결과가 이거 하면 뭐가 된다. 뭐 코인을 하면 뭐가 된다. 이게 되잖아요. 안 보이죠. 근데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의 화두는 경제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. 더욱더 책의 자리가 좁은데 그래서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책의 자리가 적어지는데 그것은 돌아보면 자기 인생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게임을 내려놓고 책을 읽자. 네. 네네. 그런 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책 모임의 매력을 한 번 더 어필해 주신다면 네.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일단은 바쁘고 네.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 가장 많이 있는 우리의 그 통증 중에 하나가 또 마음의 병이잖아요. 뭐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감정의 병. 네. 우리가 마감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
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가 흔히 유튜브 보면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아이템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. 진짜 책 모임은 자기의 그 독서의 질을 완전 수직 상승시켜요. 내가 책 모임이 아니었다면 절대 평생 읽지도 않고 이런 작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책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진짜 좋은 길이에요. 야. 그래서 책 모임을 시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마련된 프로그램에 왜 김민영 작가님을 모셨는지 저 이제야 100% 이해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큼 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네. 그것도 책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기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또 초점을 맞춘 분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김민영 작가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. 혹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?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한 기업의 중간 관리자 이상이었어요. 대기업에. 그분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인데 그분이 여러 사람들, 젊은 사람들 2030들 한 80명 있는 방에서 그분이 독서를 아주 열심히 하고 독서 기록을 잘 하시거든요. 네.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고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어떻게 하면 책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? 20대 분이었는데 책을 읽으면 좋은 건 아는데 자꾸 안 읽게 돼요. 자꾸 핸드폰으로 손이 가요. 그랬더니 그 오피니언 리더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.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. 본인이 책 모임을 만드세요. 어, 일단 한 개만 만들어봐. 무조건. 예. 같이 읽자. 그러면 어때요? 책임을 져야 되고 그날 내가 펑크를 낼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5명 중에서 2명이라도 올 텐데 신용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. 그렇게 하면 당신은 무조건 그 책을 읽게 된다. 책 모임을 한 개만 만들어 보고 그다음 본인이 관심사 있으면 난 재테크에 관심 있다. 재테크 책 읽어도 되고 나는 뭐 여행을 좋아해. 여행 에세이 읽는 모임 만들어도 되니까 본인이 책 모임을 지금부터 만드는 습관을 가져라.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.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 독서 내공이 없어요. 나 독서 초보자라고 해서 모이면 되고요.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책 모임 만드는 습관 올해 꼭 가져보시면 아마 정말 올 한 해는 진짜 뿌듯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정말 2022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독서 모임 한번 가입하시거나 네. 그게 싫으시다면 직접 만드시죠. 예. 오늘 김민영 작가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 너무 저도 재밌었고요. 덕분에 이 책 모임에 대한 매력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한 이 프로그램 2022년 세계 책의 날 랜선 작가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? 세 번째 시간에는 또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세 번째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